안녕하세요. 자이스타킴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게 됐는데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손님분들이 저 믿어주시고,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뭐 지낸 그런 친한 사이처럼 대해주시고, 그렇게 거래해주시는 점이 정말 너무도 감사해서 저는 그런 감사의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니 저를 뭐 잘 알아주시는 부분이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감사함 잊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받은 감사함을 표현드리는 그런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런 뭐 피곤한 시간에도 물건 소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게 사실 어제 포스팅을 썼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음성으로 좀 전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글로서는 좀 길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들었을 때 그냥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성으로 좀 남기도록 할게요. 주로 이렇게 좀 포스팅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좀 읽는 식으로도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좀 살을 붙여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한테 이제 뭐 적지 않은 댓글들이 좀 많이 이제 와요. 뭐 중간에 이게 상담 요청도 많이 하고요. 뭐 카톡이든 아니면 전화든 이렇게 많이 오고 아니면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댓글들을 봤을 때 한 99% 이상은 정말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뭐 나머지 1% 정도는 어디에나 있는 그런 부류의 그런 글들이에요. 뭐 부동산 카페를 보면은 흔히 이제 뭐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글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심지어는 제 사무실 인근에 그런 좀 한심한 부동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은 눈 썩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삭제를 해버리죠. 그 댓글 중에서 뭐 좋은 댓글 중에서요. 며칠 전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늦은 시간이지만은 포스팅을 썼어요. 왜 늦은 시간에 쓰냐면요. 제가 요즘에 조금 바빠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 그 서울역에 있는 그런 물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좀 괜찮다 싶은 그 서울의 여러 지역들을 좀 많이 다뤄요. 그리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일과 시간에는 이렇게 좀 포스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요즘에 좀 적어지다 보니까 늦게라도 집에 와서 이렇게 포스팅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이 가끔 이제 뭐 새벽 시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벽에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댓글에서 제가 어린 나이에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에서 저는 굉장히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제 글을 쓰게 된 건데, 그 댓글이 이제 지금 보이시는 그런 거예요. 20대 중반이래요. 예? 근데 인생 성공에 대한 글을 찾다가 저의 글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뭐, 물론, 이런 고민은 20대 뿐만 아니라 30대, 40대 모두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글들을 뭐 찾다가 제 블로그가 검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글들이 올라가고 오는데 뭐 그런 이렇게 검색이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달 전에 이제 올린 포스팅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요거거든요. 이런 포스팅을 보고 댓글이 달린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선 위에 그 포스팅 지금 링크 해놓은 거 보면은 왼쪽의 사진은 굉장히 이제 휴양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가 놀고 엄마는 저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있는 거고 오른쪽 보면은 이 미세먼지 속에서 저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대비된 사진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뭐 솔직히 뭐 말하면은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이건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저는 부동산 사람 치고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예, 나이는 40세예요. 근데 나이가 어린 시절에 저 나름대로 정말 스펙타클하게 저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20대에는요, 직업군인이었어요. 제가, 예, 장교로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나름 저는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런 댓글에서 20대 중반이란 말을 듣고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면 그래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20대 중반이 되면 아직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빠르게 직장을 뭐 다니는데 뭐 급여 수준이 당연히 사람마다 틀리겠죠. 누군 중소기업이고 누군 대기업이고 누군 정말 좋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연봉 차이가 처음부터 틀릴 거예요. 그럼 시작점이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뭐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이 말은 다 알죠? 집이 부자면은 그 시작점이 더 앞으로 가서 시작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 더럽고 치사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인정해야 될 그런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마라톤을 뛰는데 다 같은 선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좋은 연봉 받고 다니고 처음부터 돈이 많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더 출발선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이 마라톤 42.195를 뛰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0km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그래서 그 시작점을 조금이라도 앞에서 시작하도록 우리 엄마들은요, 우리 뭐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아주 빡세게 시키고 있죠. 왜냐? 현실은 공평하지가 않으니까요. 현실은 경쟁사이고 현실은 돈으로 판단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앞으로는 뭐 잘 살 수 있다.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 안 하고 투자만 나중에 잘하면 된다. 뭐 공부 잘해봤자 투자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어쩌면 위험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1%도 모른다는 거죠. 그 생각은요. 그럼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연봉이 훨씬 적고 좋은 회사를 못 다니고 있으면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현실 인식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은 불리하다는 것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어쨌든 불리한 입장이 있다는 거죠. 뭐 시작점이 다르니까, 예,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남보다 훨씬 뒤라고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삶을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돈을 더 벌지 못해도 그것에 뭐 만족하고 사는 것이 뭐 잘못된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근데 뭐 행복이란 게 뭐예요? 뭐 결국 뭐 본인의 만족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본인의 기준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편안해지죠. 무슨 돈을 더 버냐. 그냥 지금 버는 대로 살고 그냥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지. 뭐 그게 행복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난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만 난 생각하면 뭐 그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절대 나쁜 인생이 아닌 거죠. 그냥 기준을 낮추면 만족은 금방 된다는 거죠. 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런 행복, 만족도가 틀려진다는 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작점이 뒤인데 계속 그렇게 뒤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처럼 최대한 앞에 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 이제부터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기준을 이제 오히려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행복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닿을 때까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이제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서울에 집 갖고 싶다. 남들처럼 좀 편안하고 좀 여유 있게 좀 살고 싶다. 자, 이런 뭐 문제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 하면은요. 맨날 한숨만 푹푹 쉬면은 답이 나와요? 답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맨날 고민만 하고 얼굴은 죽상하고 있는 거겠죠.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 닥칠 거예요. 기준은 저만치 가 있는데 현실은 이러니 자꾸 짜증나고 한숨만 나고 행복은 무슨 그냥 평범한 삶을 스스로 불행이라고 느끼는 거죠. 불행이라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낮추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부러우면 치는 거다. 예. 굉장히 멋있는 말인지 착각을 하는 말이에요, 이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건요. 아래를 보니까 나보다 더 아래의 사람들이 보이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높이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현재 내 삶이 한숨 나오는 삶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마라톤의 비유를 해볼게요. 내가 출발선이 너무 뒤인데 너무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40.19를 뛰어야 되는데 이미 20km 앞에 있는 출발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반 이상을 가 있는데요. 그럼 뒤에서 시작한 사람은 초반부터 막 죽도록 뛰면 되겠나? 그럼 금방 지치죠. 예, 중간에 포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뛰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지쳐서 걷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죠,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처음에는 다소 좀 처지게 좀 뛰더라도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현재 위치보다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뭐 맨날 뭐 1등을 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현실은 너무도 달라요. 1등 하기 어렵다는 거는 인정해야 돼요. 1등 못해요. 뭐 쟤는 집이 뭐 굉장히 부자고 뭐 회사도 뭐 삼성, 현대 뭐 이런데 누군 전문직으로 또 고액 연봉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훨씬 더 낮게 시작하는데 그거 어떻게 바로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럼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 위치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만날 때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나 스스로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들은 뭔가 얻은 게 있는데 난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직장 문제가 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누군 뭐 서울에 집이 있고 누군 어느 때 뭐 집을 싸게 샀는데 그게 뭐 7억이 올랐네 뭐 몇 억이 올랐네 뭐 이러죠. 예. 실제로 2014년 15년도에 강북권에서 입지 좋은 새 아파트 샀던 분들은 한 요 정도 오른 데들이 좀 있어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 한 내 방식으로 그냥 살면 된다 하면 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에 막 슬픔까지 막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열받기도 하죠. 예. 그런 말 하면 애들 막 재수없고. 그럼 그 기준은 높이고 싶은데 현실은 안 된다고 그럼 우울함만 그렇게 느껴야 돼요? 아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저 앞에 있는 애들 다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근데 적어도 그 기준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하고 그런 의지를 객관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그런 현실적인 기준을 좀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인생 기준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 탓을 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마음은 정말 높은 기준에 닿아서 행복하고 싶은데, 본인은 과거에 공부를 내가 안 해서, 아니면 그때 내가 뭘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기회를 잃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한탄할 시간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의 나 자신을 탓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예요, 그거는요. 현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는 거죠. 만일 그 나이가 되게 젊다면은요, 지금 회사에서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다,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서 힘들지만 공부를 더 해서, 더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다는 것에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겠죠. 사실 요즘은 좋은 회사 간다고 부자 될 수가 없다는 것도 많이 알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부자를 떠나서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는 거는 절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남들도 훨씬 더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를 이 두 가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사업, 두 번째는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들 버는 그런 연봉이 다다랐다고 생각해도 그거에 이제 급여를 받는 거, 그 이상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몇 개 없겠죠. 근데 그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니죠. 뭐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지금 있겠죠. 근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요. 예. 근데 사업은 정말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직원 관리까지도 해야 되겠죠. 예. 직원 관리는 쉽지 않죠. 예. 본인 사업과 또 연결된 다른 협력 업체와도 유기적으로 업무가 잘 되어야 되고요. 사실 운까지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사업은 시작할 때 대부분 많은 돈들이 들어가죠.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게 잘못해서 꼬인다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예, 사업은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더 앞순위로 가려다가 그냥 돌부리 넘어져서 그냥 다리까지 부러져서 아예 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사업은 내 인생을 걸고 할 수 있어야 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뭐 일반 그 부동산 자영업이긴 한데요. 목표는 분야별로 좀 컨설팅도 키우고 부동산 교육 분야까지 하는 그런 사업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특히 뭐 부동산 초보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보들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투자 마인드에 대한 것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지금 안 하는 것은 뭐 못 하는 거죠. 제 능력이 아직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욱 더 키워야 할, 그럼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분히 시작을 할 거예요, 저도요. 사업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위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럼 두 번째는 투자죠. 투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식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돈을 날리면 남는 게 없죠.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동산 투자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 시작점을 좀 더 앞에 가서 인생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싶은 그런, 어쩌면 누군가에는 소박한 꿈부터 시작하는데, 뭐 정부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죠. 부동산 투자가 잘못되고 누구나 미친 듯이 투기한다고 그렇게 몰아가죠. 이게 범죄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투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급여도 본인이 너무 낮은데 이 돈을 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서울 투자는 꿈도 못 꾸죠. 그리고 어디 할 곳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포기부터 할 게 아니라요. 최대한 산거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낄 수 있는 최대한을 아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준비 기간에 투자 마인드를 쌓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정말 지겹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도 중요해서 그래요. 투자금이 너무 적으면은 아예 할 정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요, 돈이 없다 하더라도 투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정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무기를 점검하고 그 무기들을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전투 능력을 본인 스스로 키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투자 마인드 공부라고 생각하고 투자 지역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산거지로 살면서요, 아끼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욜로족이라고 하면서 뭐 젊을 때 즐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돈을 그렇게 쉽게 쓰고 이러면은 부자의 길가는 완전히 벗어난 길로 살게 될 거예요. 처음에 자금이 말도 안 되게 없다면요, 그 자금 준비를 하고 동시에 마인드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기준을 높이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하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사업이나 투자로 지금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사업에 비해서 투자가, 이런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전하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투자 안에서 부동산 투자가 투자 종류에서는 그나마 안전할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자산의 거의 한 70% 정도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이유죠, 이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좀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요, 이런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 위치를 바꿀까지는 그거는 본인들의 이제 선택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뭐 무조건 커야 될 이유는 없어요. 뭐 사람이야 다 욕심이 있으니까 많이 벌고 싶죠. 뭐 크게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은 각자의 그런 사정에 따라 다 틀릴 것이고요. 처음에는 작게 투자를 하더라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경험의 시작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작은 성공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뭐 비록 너무도 작은 수익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 수익이 났어요. 남들은 뭐 몇천, 몇억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남들과 그렇게 수익을 비교했을 때 정말 하찮을 수도 있겠죠. 그냥 숫자로만 비교를 한다 하면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나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수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뭐 이글을 쓰는데 한 3시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로 표현할 때는 지금 한 30분이 뭐 당연히 안 걸리는데요. 글로 읽었을 때 좀 길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말로써 그냥 귀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뭐 부동산의 물건에 관련된 얘기도 좀 포스팅을 대부분 하지만은요,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